안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오늘도 KBS 라디오센터 김우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추리 콘텐츠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오늘도 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밤 재미있는 주말을 위한 정주행 시리즈 계속되는 겁니까? 예, 정주행 시리즈를 제가 몇 개 기획을 해서 처음에 추리 콘텐츠 얘기를 좀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추리 콘텐츠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뭐 소설 하나, 뭐 영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시트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트콤. 옛날 정말 시트콤 열풍 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많이 요즘에는 없지 않나요? 요즘에 시트콤이 뭐 어떤 사이트에서는 시트콤이 멸종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그렇죠. 뭐 멸종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예전처럼 그렇게 온 국민이 앉아서 보는 시트콤의 시대는 지금은 아니죠.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아닌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뭐 시트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트콤이 뭐 영어 약자한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시츄에이션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드라마지만 내용 전개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황. 대부분 시트콤 보면은 그 집, 이 집, 이 집, 그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식당 이렇게 가고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고정적인 캐릭터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매주 또는 매일 연속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방송이 되고 또 시사성이나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풍자적인 모습도 들어가 있는 장르고 그래서 뭐 어떤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대와 등장인물은 같지만 외회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 코미디. 맞네요. 네, 뭐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야외 씬 별로 없죠. 네, 맞아요. 뭐 해외 로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해외 로케가 어디 있어요? 잠깐 고흥 가가지고 뭔가 상황 웃기는 장면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CG도 거. 없고. 대부분 세트 촬영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뭐 시트콤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걸 맞아요.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한지붕세 가족. 한지붕세 가족 유명했죠. 유명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정확히 시트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홈 드라마, 뭐 가족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 것 같고 시트콤은 어디서부터 볼까 싶어 생각을 해봤더니 LAR이랑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다. LAR이랑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김병욱 PD라는 시트콤의 귀재 프로듀서께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김병욱 PD 표 작품들이 이어져서 히트를 기록한 기억이 있죠. 그게 연도가 정확하게 몇 년이었었죠? 95년. 95년. 이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저는 더 옛날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오래된 거네요. 시간상으로 봐서 오래됐는데. 아니 지금 얼마 오래 안 됐다 그러면 어떡해요. 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지금으로 따지면은 1995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횟수로 27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1995년. 그러니까요. 나이가 제 시간이 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95년부터 한 편성 시간대를 뭐 주중 주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LAR이랑 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미국에 정착한 한인 1세대 교포 사회의 이야기. 그래서 뭐 김세윤 배우, 뭐 박정수, 여운계, 이정섭, 견미리, 뭐 이영범, 이재니, 정준 뭐 이런 분들이 중견 배우뿐 아니라 신인스타도 발굴되는 아주 시트콤의 원조적인 드라마였는데요. 이제 뭐 여기에도 항상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요. 중심을 잡는 뭐 아버지가 있고 뭐 철없는 할머니가 있고 아들은 꼭 직업이 없고 아빠는 못하고 철없고 매일 사고치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귀여운 아이가 하나 등장해서 거기서 또 애어른 같은 역할도 원래 하고. 그런 건가요? 딱 그 전형적인 포맷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포맷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LAR이랑부터 시작된 캐릭터들이 뭐 김병욱 PD 같은 경우는 차기작에서도 계승되는 캐릭터가 되게 많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시트콤의 뭐 전성시대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역시 나오죠. 순풍산부인과라고. 아니 지금 서태웅님께서는요. M본부의 남자 셋 여자 셋 논스톱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거침없이 하이킥. 예, 거침없이 하이킥 진짜 재밌게 봤죠.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순풍산부인과 정말 그때 뭐 엄청난 인기였어요.
1998년이더라고요. 순풍산부인과는. 그러니까 이제 LAR이랑 후속격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정말 순풍에 돛단 듯 인기를 구축해 나갔고요. 김창완 씨가 불렀던 그 주제가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주제가였고요. 뭐였었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를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가사 들으시고 딱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는 주제가고 그 기반에는 역시 단단하게 구축된 캐릭터 에피소드의 짜임새 뭐 연출력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뭐 오지명 원장 순풍산부인과에 나와서 영영이요. 이렇게 이거 하는 그거죠. 맞아요. 그리고 선우용녀가 부인이 이제 허당끼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 집에 얹혀 사는 큰딸이 이제 코미디언 박미선 씨 개그우먼 그리고 사위가 이제 박영규 씨 그들의 딸이 미다리였죠. 미다리 정말 최근에 제가 있었죠. 이 순풍산부인과를 심지어는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본방사수요? IPTV에서 매일 3개씩 묶어서 재방송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월금 동안에. 아니 저도 몰랐는데요. 제 장모님이 종전 집에 오시는데 채널이 100번대 채널인데 100번째 옛날 상영했던 드라마만 맞아요. 계속 그 보여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채널들을 이렇게 유영하다 보면 한쪽에서 이산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 태조왕건을 하고 있고 맞아요. 전원일기를 하고 있고 그 번호대를 찾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전원일기를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원일기도 사실은 굳이 분류하자면 시트콤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그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 반복돼서. 그리고 사실상 전원일기도 그 뭐 10월 3일 걸 보나 10월 7일 걸 보나 별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를 그 회에 끝내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그 회에서 왜냐하면 웃음 코드라든지 어떤 감동 코드라는 게 명확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서사적으로 전개를 쫙 해가지고 무슨 세계관을 구축해서 스토리라인을 해서 빵 이게 아니잖아요. 주로 가족애나 이런 것들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날 펼쳐진 사건은 그날 해결되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좋은데, 다시 보니까 저는 박영규 씨가 굉장히 정말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위로 나오는데, 학원 강사로 나오는데 정말 찌질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식만 열리면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서 언제 시켰어? 맞아. 기억나네요. 나 이런 거 몰랐는데 그래서 막 바로 그리고 주로 이제 거기서도 그 짜장면 짬뽕은 안 먹고 뭐 가족이 뭐 이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새우네 그래서 막 계속 먹고 밉상 있잖아요. 밉상 다른 밉상인데 사람들 다 시키려고 하는데 이상한 거 시키면서 돈 많이 나가게 만드는 사람. 너무 미워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기반에는 어쨌든 정이 있고 우리가 약간 얘기하는 어떤 중년 남자의 허세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에는 또 그게 또 맞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전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젠더 감수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혹시 사회적인 그런 우리가 시각들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봐도. 뭐 둘째 딸이 이태란 씨 의사로 나오고 셋째 딸이 송혜교 씨가 나오는데 정말 그때 꼬꼬마 송혜교 시절이죠. 사실은. 지금이야 뭐 대배우가 되셨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송혜교의 그 막 입술 빨갛게 칠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쵸. 대사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시절을 보는 것도 재밌고 옆집의 의사에 최근에는 이제 그 중년들 나오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는데 김찬우 씨, 뭐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방송 작가 권호중 씨, 뭐 간호사들, 뭐 김간호사, 표간호사, 표인봉 씨가 나오죠.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허영란 씨 역시 나오고 그런 몇 명의 인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캐릭터의 그 힘을 분명히 가지고 허간호사는 확실히 허간호사 짓만 해요. 끝까지. 권호중 역할만 끝까지 하고 지금 봐도 정말 뭐 손색 없을 정도로 재밌고요. 이게 시트콤이라는 게 좋은 것은 어쨌든 한번 틀어놓으면 뭐 이렇게 내가 감정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TV가 가지고는 최고의 장점을 끌어내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그냥 그거 하는 대로 감정을 그냥 실어가지고 웃기면 웃고
그쵸. 뭐 이러는 그리고 웃음 게 포인트가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정하고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웃거나 고민하고 감동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인스턴트로 해결할 수 있는 감정들이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은 시대 상황이나 어떤 그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그 시대계 아니 뭐죠 그 얹혀 사는 뭐 사위의 애환이라든지 뭐 대학생 딸의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연애 관계에서도 남녀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건드려주기 때문에 예, 무겁지 않게 예, 사회상 비꼬기도 터치가, 하고 콕콕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IMF 시대에는 또 IMF 시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때의 사회상이나 문화상 이런 변화들을 또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아 그땐 그랬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순풍산 보니까 몇 회까지 했어요? 순풍산 보니까 오래 했던 걸로 682회를 682회. 예, 682회 방대한 분량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 뭐 거침없이 하이킥, 뭐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김병욱 PD 표 시트콤들이 있었고, 또 뭐 남자셋 여자셋이나 새 친구, 네네. 뭐 안녕 프란체스카 아주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던 시트콤이죠. 올드미스 다이어리 KBS에서 방송했던 올미다라고 많이 했었고, 그리고 청춘 시트콤으로 논스톱이나 뉴 논스톱 이런 것들이 정말 이름만 솔직히 이것들만 다 정주행을 해도 한 6개월 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삶이 따분할 때 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아니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때 켜놓으면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한번 되는데요.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회 막 이러니까요. 굉장히 넉넉한 마음으로 정주행을 할 수 있고. 청취자 정미수님께서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표현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몇 번이나 지금 고민을 했는데,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빵꾸 똥꾸 외치던 진지희 씨 어린이가 생각나요. 얼마 전에 폭풍 성장한 모습에 흐뭇했어요. 진지희 씨가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에 출연을 했죠. 아, 그랬었나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고 펜트하우스에서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폭풍 성장하셨고 너무 예뻐지셨던데요. 그렇죠. 빵꾸똥꾸라고 거기 예명으로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던 그 너무 아이의, 싫어했던 게 아이의 그 좌충우돌하던 그 소녀가 이미 이제 거의 나이가 꽤 됐던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인 배우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 20년이 넘었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때 태어났어도 20살이 넘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트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그 중에도 아까 그 말씀드린 김병욱 PD도 그렇고 시트콤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라져간 장르가 돼버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청취자 최재원님께서요. 저도 거침없는 하이킥 요즘 다시 봐요. 전 윤민이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8526님께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신구 이홍열 노주현 명작입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내 인생의 시트콤. 이게 그래도 하나씩은 지금 한 중년 세대 가까운 분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 시트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에서 사실 시트콤 열기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한국형 시트콤으로 이제 바꿔서 가져온 셈인데, 사실 뭐 영어 공부 이걸로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프렌즈라는 시트콤. 정말 뭐 그 2004년에 종영을 했는데 프렌즈도 뭐 10년 이상 이렇게 이어진 시리즈인데 올해 2021년에 또 리유니언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서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엘사에서 만든 블로그로 이 친구들의 프렌즈 센트럴파크 아파트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커피숍 센트럴퍼크라는 커피숍, 이것도 다시 블로그로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그러기도 했고요. 그들의 이제 프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문화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거기에 나오는 뭐 제니퍼 애니스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패션이나 그다음에 뭐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뭔가 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다 말았다 하는 시기인데다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나, 어떤 생각을 하나, 뭐 어떤 것들이 유행하나, 어떤 노래가 나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 2015년에 이제 배우나 프로듀서나 감독 및 헐리우드 업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좋아하는 쇼 1위가 역시 프렌즈였다고 해요. 종영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예전에 불구하고. 코스비 가족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코스비 가족 만세, 빌 코스비 네. 있었는데 그건 또 이제 뭐 출연자 분들의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은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코스비 가족 만세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둘러 모여서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흑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빅뱅 시얼이라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약간 천재 과학자 그러니까 과학도들이 모여서 이제 과학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자신의 연애나 뭐 자신의 생활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 같이 녹여놓은 그런 것도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 얘기잖아요. 주로 우리가. 그렇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일본 문화 개방한 게 98년도 DJ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렇네요. DJ 오부치 선언이 그 이제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법으로 CD 갖고 오거나 불법 테이프 갖고 오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송가에서는 부산에 가가지고 일본 NHK 방송 보고 뭘 우리 컨셉을 갖고 왔다더라 뭐 이런 이제 풍문 같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부산에서는 안테나 달면은 사실 NHK에서 합히고 막 그랬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일본 문화도 그렇고 미국 문화가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아마 그런 느낌을 안 갖고 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다 어떤 SNS나 어떤 걸 봐도 이제 사실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뭔가 애국심 뭐 이런 거에 호소를 했다면 지금 그럴 필요가 없이 외국인들이 모두 우리 K 뭐 컬처, K 푸드 뭐 전부 다 열광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시트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겨울밤에 정주행하기 좋은 콘텐츠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옛날의 생각들, 시트콤의 장점들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 시트콤이라는 게 조금 더 앞으로 더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그 시트콤이 시청자들한테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시대에 뭐 뒤떨어진 장르처럼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저도 이제 뭐 9월 달에 끝난 와이파이 시리즈가 뭐 정확히 시트콤은 아니지만 시트콤에서 많이 착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 요즘 그걸 다시 뭔가 시트콤스럽게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뭐 작전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오디오적인 부분에서도 시트콤이라는 게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해진 장소나 시츄에이션이 있고 거기에 강력한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이 가져오는 감정들이 매우 짜여진 구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네. 그게 사실은 지금은 긴 것을 더 짧게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더 분화된 시즌으로 가는 콘텐츠의 기본적인 생리가 요즘은 있는데 이 사실 여기에서 시트콤이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시트콤도 충분히 뭐라고 할까 자극적인 리듬들 뭐 자극적이지까지는 않지만 짜여진 리듬들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본연의 그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작자로서도 정말 탐이 나는 장르고 일단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를 보건 85회를 보건 94회를 보건 똑같아. 사실은 언제 봐도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쭉 놓고선 이 시리즈를 2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걸 꺼내봐도 믿음이 간다라는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요즘에 다 지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힐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구축이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전혀 그 콘텐츠의 아주 기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캐릭터를 좀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법. 그런 거에서도 그런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시트콤이 뭔가 정확히 부활하지 않더라도 시트콤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김원상 PD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지 아시는 분들은 어떤 공연을 지금 하고 있을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뭔가를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예, 저도 꼭
와이파이 같은 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제작자로서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시트콤에 대해서도 뭐 이게 장르적으로 유용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보면 재밌어요. 그냥 봐도. 그래서 예전의 생각들 하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준비를 하셨다고요? 이 노래 뭐 들으시면 이제 프렌즈 주제가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더 렘브란츠의 I'll be there for you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역시 항상 우리의 추억을 좀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김원상 PD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원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피디가 추천한 곡이죠. 시트콤 프렌즈의 OST인 더 렘브란츠의 I'll be there for you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